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2024년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도 40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기도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2주째 계속 달고 살고 있어요. 이 몹시 슬프네요.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로 네이버 쇼핑 포유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쇼핑 포유가 중요한 이유가 현재 이 쇼핑 포유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포유 로직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누구는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하시고 또 누구는 매출이 오히려 올랐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존 업체들 중에 이미 누적 구매 리뷰가 많고 거기다가 트래픽 등의 어뷰징 작업도 엄청나게 하는 업체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사실 이전에는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포유와 연계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통해서 극복이 가능해요.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번 강의에 다 들어있고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로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1편과 2편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편집한 1편을 먼저 보여드리고 2편도 한 일주일 안에 편집이 다 될 것 같으니까 완성되면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이 포유에 대한 내용을 저희 광고팀 직원분들한테도 현장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구독자 여러분들한테도 좀 생동감 있는 강의 영상을 보여드리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강의하는 거를 녹화 세팅을 다 해뒀거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열심히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강의가 딱 끝나고 제가 촬영이 잘 됐나 싶어서 폰을 딱 봤는데 멍청한 놈이 촬영 버튼을 안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게 제가 그 녹음기에 녹음을 따로 해둔 게 있어가지고 그 음성 파일에 맞춰가지고 제가 다시 제자리에 와서 PPT를 넘기면서 또 녹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성은 제 직원분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라서 그 존대 높임말이 거의 없고 또 부산 사투리가 작살납니다. 제가 이때까지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그나마 부산 사투리를 좀 안 하려고 연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게 또 직원분들한테 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와 진짜 나도 부산 놈이긴 하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무튼 이 점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강의 1편은 포유 순위 로직에 대한 내용이고 바로 다음번에 업로드될 2편은 그래서 우리는 이 쇼핑 포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1편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포유 쪽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광고주들이 포유가 뭔지는 알지? 광고주들이 이게 포유가 도입되고 난 뒤에 매출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안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체감이 잘 없는데 일정 이상 광고비를 좀 쓰시는 분들은 매출이 좀 많이 바뀌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에 제일 위에 우리 키워드 검색하면 제일 위에 뭐 있지? 파워링크 밑에 보통 뭐 있어? 쇼핑 검색. 그 쇼핑 검색인데 통합 검색에 나오는 쇼핑 검색이 나오잖아. 그 자리가 이제 포유 자리로 바뀌었단 말이야. 싹 다 바뀐 건 아니고 거의 높은 확률로 이제 쇼핑 영역보다는 포유 영역이 더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포유 영역에 어느 정도 잘 노출이 되는 광고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더 늘었거나 유지가 되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포유에 노출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최근에 문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이거를 너네가 특히 먼저 알고 있어야 이건 이것 때문이다, 포유가 노출이 되는 방식은 이렇고 로직은 이렇습니다 라고 답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지금 우리나라 특히 부산 광고 대행사 중에 이거 포유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담당자는 거의 없어. 100%야. 그래서 어제도 그 업체분도 이제 얘기하실 때 내가 포유를 물어봤는데 그게 뭔지도 모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먼저 빠르게 이해하고 광고주랑 소통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일단 포유, 너네가 지금 휴대폰 한번 다 열어볼래? 열어서 맷돌 한번 쳐볼래? 해서 스크롤 내려봐. 제일 위에 파워링크 있었어. 그 밑에 뭐 있어? 쇼핑 뜨지? 포유 뜨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포유가 만약에 나는 뜬다, 걔 좀 이상한 애야. 왜 그러냐면 알려줄게. 포유가 생성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보통 이때까지는 네이버는 검색 기반이라 가지고 키워드마다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우리 그 쇼핑 검색 광고도 키워드마다 쇼핑 검색 광고 자리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 이거 알지? 근데 포유도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야. 포유는 이거 어떤 키워드는 포유가 먼저 뜨고 어떤 키워드는 포유가 안 뜬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야. 포유는 뭐냐면 네이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된 상태에서 너네 사용자 기반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영재가 옷을 좋아하니까 이 옷 좋아하는 관심사를 많이 보이면 그 포유가 뜬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뻥이고, 포유가 뜨는 조건은 뭐냐면 스마트 스토어에 해당 상품을 클릭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 상품에 관련된 키워드가 포유로 무조건 떠. 지금 여기 보면 왼쪽에는 남자 셔츠로 해가지고 네이버 쇼핑 포유가 떠 있잖아. 근데 오른쪽에는 너네가 방금 모바일로 맷돌 검색했을 때처럼 포유가 안 뜨고 네이버 쇼핑이 뜬단 말이야. 근데 너네가 아까 전에 킨 거 그대로 해서 맷돌에 아무 스토어 상품 클릭 한번 해볼래? 했지? 하고 뒤로 다시 가서 새로 고침하거나 다시 검색 한번 해봐봐. 어때 떠? 포유가 이제 다 뜰 거야. 이렇게 된다고. 무조건 해당 상품 클릭이 한번 이루어져야 돼. 뜨지? 뜨고, 그래서 이거야. 지금 보면 나는 로봇 청소기에 관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네이버 검색창에서 로봇 청소기를 검색을 하고, 이거 보면 블로그지. 블로그에 여러 글들을 막 클릭을 해서 막 열심히 봤어. 이렇게 내가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뜨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많은 글을 봐도 네이버 메인에 로봇 청소기 치고 스크롤 내리면 포유가 안 뜨고 그냥 오른쪽에 이것처럼 네이버 쇼핑이 먼저 뜬다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 무슨 신제품 소개라든지 이걸 클릭을 딱 했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가 스마트 스토어에 이 상품 페이지가 딱 한번 뜨잖아. 그러면 창을 나와가지고 다시 로봇 청소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네이버 쇼핑 포유가 바로 생성이 돼. 무조건 스마트 스토어에 상품이 클릭이 돼야 된다. 그래야 포유가 뜬다. 혹시 포유가 노출이 되는 조건이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그렇지. 왜냐면 내가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 나의 움직임을 네이버가 읽고 띄워주는 거니까 로그인이 안 되면 안 뜹니다. 근데 무조건 100% 키워드가 뜨냐? 이건 또 아니야. 뭐냐면 이거는 지금 책바지로 내가 검색을 한 건데 책바지로 검색을 하면 지금처럼 포유가 안 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조회수가 조금 낮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아직 포유 자리를 많이 열어주고 있진 않아. 이건 네이버 쇼핑 광고랑 약간 비슷해. 지금처럼 책바지 같은 경우에는 월 조회수 모바일 기준으로 한 250건, 요건 안 뜨거든. 근데 밑에 보면 호신용 너클 같은 경우에는 떠. 이건 조회수 한 500건 정도 돼. 근데 호신 너클로 검색을 하면 포유가 또 안 떠. 그러니까 키워드 조회량이 너무 없으면 뜨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노출 지면은 아까도 얘기해줬지만 네이버 쇼핑 포유 같은 경우에는 PC 기준으로는 6자리.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 남자 셔츠 쳐 스크롤 내려 제일 위에 파워링크 떠. 그 밑에 이제 네이버 쇼핑 포유가 뜨는데 여기에 6자리 구좌가 현재까지 있어.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6자리 구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기준으로는 3자리가 있어. 우리가 포유 말고 그냥 통합 검색 같은 경우에 모바일이 키워드마다 다르지. 3개까지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가 있고 4개까지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가 있잖아. 근데 포유 같은 경우에는 고정이야. PC 6개, 모바일 3개, 그리고 이 6개 안에 광고 구자가 섞여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3개 안에 또 광고 구자가 섞여 들어가게 돼. 지금 보면 광고 구자가 어떻게 돼 있지? 2위 자리, 그 다음에 3, 4, 5, 6위 자리 이렇게 있고, 모바일 기준으로는 2위 자리. 그럼 이게 고정이냐? 아니야. 이거는 롤링 되는데 PC 같은 경우에는 특정 키워드 검색을 했을 때 광고 구자가 아예 안 뜨는 것도 있고 최대 4개까지 떠. 그러니까 하나도 안 뜨는 경우랑 최대 4개까지 이렇게 랜덤으로 이렇게 뜨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하나도 안 뜨는 케이스, 왼쪽처럼 하나도 안 뜨는 케이스랑 이제 최대 2개 자리까지. 그러면 어떨 때 광고 자리가 많이 뜨냐? 내가 이 상품으로 관련된 광고를 많이 쇼핑 광고를 많이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할수록 광고 구자가 일반 구자보다 조금 더 많이 떠. 이거는 뭐냐면 네이버 입장에서 유저를 파악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쇼핑 광고를 클릭을 좀 많이 했어. 그럼 네이버 입장에서 뭐야? 이 사람은 광고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얘한테는 광고를 좀 더 많이 보여줘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광고 구자를 좀 더 많이 보여줍니다. 포유 우선 노출 순서가 있어. 이게 사람들이 많이 좀 궁금해 하는 건데, 아까 6자리가 이렇게 뜬다고 했잖아. 지금 이렇게 광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딱딱딱딱딱딱 떠. 그럼 여기에 노출되는 순서, 어떤 순서대로 뜨냐 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장바구니가 1순위, 그 다음에 구매, 한 이력이 있는 제품이 2순위, 그 다음에 클릭이 3순위, 그 다음에 클릭 횟수가 4순위, 그 다음에 관련된 연관 상품이 쭈룩 노출되는 게 5순위입니다. 하나씩 볼게. 지금 제일 첫 번째로 노출이 되는 게 뭐냐면, 보면 장바구니. 내가 장바구니에 담은 상품이 무조건 제일 위에 뜨고, 그 다음에 내가 구매한 상품이 떠.
그 다음에 내가 클릭한 상품들이 뜨기 시작하거든. 순서는 이 세 개 중에는 이렇게 보면 돼. 장바구니, 구매, 클릭, 요 순서야. 그리고 이거는 내가 구매한 날짜가 지금 12월 4일 날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요거를 검색한 시점은 12월 한 15일 정도 되거든. 요거는 내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해줄게. 자, 근데 잘 봐봐. 장바구니 다음 구매 다음 클릭이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순서가 어떻지? 장바구니 다음에 클릭 다음에 구매잖아. 이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화환을 구매한 시점이 10월이거든. 아까 전에는 12월 4일이었고 요거는 10월이잖아. 그러니까 구매한 시점이 조금 지났어. 그러니까 요것도 최신성에 대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시점이 조금 지나면 점수가 약간 밀려. 그래서 똑같은 시점이라면 장바구니 다음 구매 다음 클릭이지만 내가 어떤 물건을 구매한 지 조금 지났다? 그거는 약간 순위가 밀릴 수 있다. 자, 질문. 장바구니, 구매, 클릭 순서는 이제 알겠어. 찜, 상품 찜을 했을 때 이거는 어떻게 노출될까?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일단 포유에 반영된다. 또 다른 의견? 다 된다? 만약에 되면 어디로 갈까? 장바구니, 구매, 클릭 사이에서 찜은 어디에 위치할까? 내가 오늘 찜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 찜은 이렇게 옵니다. 장바구니 다음에 구매 다음에 원래 클릭이잖아? 클릭보다는 앞이야, 찜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내가 어떤 상품 살 때 클릭만 한 거랑 찜을 한 거랑 누가 더 관심도가 높지? 그래서 클릭보다 찜이 더 위에 있는 거야. 근데 그것보다는 구매가 더 관여도가 높고, 사실 그것보다는 장바구니가 관여도가 높고 구매가 관여도가 높잖아. 근데 장바구니랑 구매랑은 뭐가 더 최종이야? 장바구니가 최종이야? 구매지. 최종 목적이 구매 아니야. 근데 왜 구매보다 장바구니가 더 위에 뜰까? 그치. 구매는 잡은 물고기, 장바구니는 이제 잡아야 될 물고기라서 장바구니가 먼저 떠. 내가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날짜에 딱딱딱 다시 구매하고 다시 찜하고 다시 하고 막 테스트를 해봤는데 순서가 아까 내가 방금 얘기해줬던 딱 그 순서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더. 알람받기 어떨까? 알람받기 뜬다 안 뜬다? 뜬다? 안 뜬다? 알람받기를 해봤어요. 했는데 안 뜹니다. 알람받기는 그냥 똑같이 장바구니 구매, 찜한 상품 클릭 요 순서고, 알람받기는 뜨지 않는다. 그리고 톡톡 문의도 혹시나 싶어서 몇 군데 내가 돌려봤는데 톡톡 문의도 안 뜹니다. 그래서 방금 내가 얘기해줬던 건데, 내가 12월 16일자에 다시 한 번 더 구매를 하고 똑같이 장바구니, 찜 이걸 그 날짜에 다 해봤거든. 그래도 장바구니가 1위, 그 다음에 구매가 2위, 찜이 3위, 클릭이 4위입니다. 근데 구매가 1회 구매가 아니라 막 6회 구매면은 앞쪽으로 가는 거예요? 있어. 내 뒤에 담아놨어. 설명해줄게. 성격이 좀 급하시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정리를 다시 한번 하면 무조건 장바구니가 1위, 구매 2위, 찜한 거 3위, 그 다음 클릭인데, 클릭도 클릭 시간 순서거든. 가장 최근에 클릭한 게 더 위에 뜨고, 늦게 클릭했을수록 뒤로 이제 밀립니다. 아까 구매처럼.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해줬지만 클릭 같은 경우에도 내 스토어에 어찌됐건 간에 그 상품을 클릭을 하고 들어왔다는 거잖아. 이게 많이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그것도 가점이 있어. 구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매도 많이 구매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장바구니보다 좀 더 위에 뜨는 케이스가 있어. 봐봐, 이거거든. 지금 아리가 얘기했던 게, 보면 장바구니가 구매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지? 22회 구매한 거, 요거는 장바구니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10회 구매한 것보다 장바구니가 위에 있지만 22회 구매한 것보다는 밑에 있다, 장바구니가. 근데 이게 횟수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40회 이상 구매한 것보다 3회 이상 구매한 게 장바구니보다 구매가 더 위에 있더라 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을 해줘. 누적 구매 건수에 따라서 장바구니보다 조금 더 윗순위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케이스가 있다, 요 정도로만 보면 돼. 어찌됐건 간에 지금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는 내가 관심을 보인, 그 다음에 행동을 했던 상품에 대해서 순위는 장바구니가 1순위고 구매가 2순위고 찜이 3순위, 클릭이 4순위다. 요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구매가 생각보다 지금 2순위, 뭐 1순위 여기 위에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는 저관여 제품이면은 구매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고관여 제품, 막 냉장고 이런 거는 저희가 한번 샀던 거 마음에 든다고 하나 더 사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굳이 위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없지. 근데 네이버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품 하나하나를, 이거는 고관여율 99%인 상품이다, 이거는 고관여율 뭐 2%인 상품이다, 이걸 세세하게 나눠가지고 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될까요, 시스템이? 굳이 한 번 사고 다시 안 바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위에 떠 있을 필요는 없는데, 그거를 세세하게 다 나눌 수가 없을까요, 현재로는?
나중에 이제 개선해 나가겠지. 그건 네이버의 몫입니다. 나한테 뭘 하지 마. 어찌됐건 간에 이렇고,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이제 최신 클릭이 무조건 우선순위. 여기 보면은 오늘 클릭한 게 제일 위에 뜨고, 그 다음에 하루 전에, 1일 전에 클릭한 게 그 밑에 뜨고, 그 다음에 15일 전에 클릭한 게 그 밑에 뜨고, 이렇게 가거든. 특정 키워드 검색을 하고 내가 상품이 쭉 노출이 될 때 여기 페이지가 보면 이렇게 있을 건데, 1페이지는 어찌됐건 간에 클릭한 상품 순서대로 이렇게 뜨는데,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넘어가면 내가 아까 1페이지에 클릭한 상품들이 떴어. 또는 구매를 했거나 장바구니를 담았거나 찜한 상품이 떴어. 근데 그런 상품이 이제 없고, 클릭한 상품이 예를 들어 요 4개가 끝이라고 쳐. 그러면 그 밑에부터는 뭐가 뜨냐면 연관 상품이 떠. 해서 이름이 클릭한 땡땡땡과 함께 보는 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액션을 하지 않았던 상품이지만 검색한 상품과 연관도가 있는 상품을 네이버가 이제 쭉 뒷페이지부터 노출을 시켜주기 시작하거든. 이게 이제 그런 개념이지. 쿠팡에 보면 이제 우리가 비검색 영역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네이버도 비검색 영역 느낌처럼 관련 제품을 쫙 뿌려주는 지면이 바로 요 지면이다. 그래서 포유가 지금 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3페이지 넘어갔을 때도 보면 계속 클릭한 땡땡땡과 함께 보는 으로 연관 상품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 4페이지 마찬가지. 근데 이제 5페이지 정도까지 가면 바뀌는 게 있어. 뭐냐면 내가 최근 방문을 좀 많이 했거나 관심을 많이 보인 스토어, 브랜드에 거기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쭉 보여줘. 내가 방금 K사 브랜드를 많이 갔다 보니까 여기에 그 제품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무조건 5페이지에부터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고, 지금 이거 총 페이지가 이제 6페이지 중에 5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나중에 검색하다 보면 키워드가 10페이지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한 8페이지 정도 돼야 그때부터 브랜드 제품이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게 이 브랜드 제품은 그렇게 중요도가 있진 않아. 이게 이렇게 딱 보면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한 페이지 싹 다 노출을 시켜줘서 이거 이 페이지 되게 영향력이 있겠는데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뒷페이지로 이렇게 많이 안 넘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페이지를 넘기다 보면 내가 관심을 보였던 특정 브랜드의 제품이 쭉 노출되는 구간이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클릭한부터 1일 클릭한으로 쭉쭉 넘어가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는데, 클릭의 최신성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품을 10개를 클릭을 했는데 그게 오늘 하루에 싹 다 클릭을 한 거야. 그러면 그 상품들끼리의 순서가 어떻게 될까? 이거든.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오메가3를 검색을 했어.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온 거야. 이거는 네이버 쇼핑 안에 들어와서 1페이지 13위에 있는 애를 클릭을 한번 하고 1페이지 14위에 있는 애를 클릭을 한번 했어. 그러면 얘네가 포유에 어떻게 뜰까? 이거든. 네이버 쇼핑의 지수, 랭킹 지수는 얘가 더 높지. 포유를 한번 볼게. 이렇게 딱딱 클릭하고 페이지를 나와서 새로 고침을 하면 어떻게 뜨냐면, 아까 전에 순위가 더 높았던 애가 1페이지 3위, 순위가 좀 더 밑에 있던 애가 2페이지 1위야. 그러면 랭킹 지수대로 포유도 노출이 일단 따라가지. 근데 테스트를 한 번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이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장바구니랑 구매 찜이 없고 클릭의 최신성 차이가 없는 경우에 포유에 노출되는 순위가, 아까 전에 요 순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포유에 노출되는 요 순위가 네이버 쇼핑 랭킹 순위를 그대로 따라가느냐. 방금 봤을 때는 따라갔지. 네, 몇 개 테스트를 더 해볼게. 이거는 삼각대로 검색한 건데, 삼각대 검색을 해서 1위 업체 웨우스라는 업체가 있고 1페이지 1위야. 그 다음에 2위 업체 마인그래픽이라는 업체가 있네. 2위 업체인데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해. 그리고 네이버 쇼핑 포유를 보면 이렇게 뜹니다. 아까 전에 1위였던 애가 그대로 포유 1위, 그 다음에 2위였던 애가 그대로 포유 2위거든. 그러면 얼추 따라간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더 테스트를 해봤어. 스크롤을 조금 더 내려서 1페이지 16위에 있는 슈퍼쉘, 그 다음에 1페이지 19위 싸사, 그 다음에 1페이지 39위 스타즈몰, 얘네도 마찬가지 클릭을 한 번씩 해. 자, 그리고 봅니다. 그러면 이 순서를 기억해. 슈퍼셀이 지수가 가장 높고 싸사가 두 번째, 스타즈몰이 세 번째야. 딱 봤더니 어떻지? 슈퍼셀이 2위야. 그 다음에 싸사가 4위, 스타즈몰이 5위. 순서 그대로 따라갔어? 그러면 네이버 쇼핑 랭킹 지수를 포유가 그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어. 발견하는 사람. 발견하는 사람 오늘 상품권. 서연이랑 아리가 맞췄는데 늦었어. 봐봐, 아까 전에 얘가 원래 몇이었지? 2위. 2위였으면 얘보다 얘가 더 위에 있었잖아. 근데 얘가 오히려 2위고 얘가 3위란 말이야. 원래대로라면 얘가 여기 있고 얘가 여기 있어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그대로 100%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3위가 이상하죠?
네이버 쇼핑 랭킹 기준을 좀 따르기는 따르는데 완전 100%는 아니야. 얼추 따라가지만 100%는 아니다. 자, 그럼 질문 한 번 더. 아까 이 마인그래프 있지. 이거를 내가 클릭을 한 번 더 했어. 그러면 얘 순위는 어디로 갈까? 1위. 이건 상품권이 없어. 1위. 왜? 맞아. 가장 최신에 클릭한 게 점수가 가장 높지만 똑같은 조건에 있어서는 클릭 횟수. 그래서 얘가 1위로 갑니다. 쇼핑 랭킹 기준을 어느 정도 따른다. 근데 클릭이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 뒷페이지에 있는 5페이지 4위 뭐 이렇게 이제 네이버 쇼핑 랭킹에 있는 애도 클릭을 한번 받기만 받으면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포유의 상위 노출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클릭이 일단 무조건 가장 중요해졌다라고 이제 보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스타즈몰 있잖아. 이 스타즈몰이 그 다음날에 얘를 클릭을 한 번 더 해. 그러면 얘네들은 클릭을 한 번 받은 거고, 얘도 한 번 받았지. 얘는 2번 클릭했지. 그래서 아까 3위에서 1위로 왔잖아. 그럼 얘를 다음날에 클릭을 한 번 더 해. 그러면 랭킹 지수는 얘가 더 높아. 근데 클릭 수는 동일해. 그러면 얘가 순위가 어디로 갈까? 왜? 그래도 우리 애들이 똑똑하네. 좋아요. 클릭의 최신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클릭 수, 그 다음에 쇼핑 랭킹 지수, 요 순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포유 노출은 롤링 방식인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중요하진 않으니까 알아만 둬. 그러니까 15일 오후 10시에 내가 검색을 똑같은 조건에서 검색을 하고, 그 오전에 이 관련된 제품 아무것도 클릭을 안 한 상태에서 오전 10시에 검색을 했을 때 얘가 이쪽으로 좀 빠졌지. 비슷한 순위기는 하는데 조금씩 순서가 바뀔 수 있다. 16일 오후 5시에는 요렇고 5분 뒤에 검색을 하니까 얘가 4위에 있다가 3위로 갔죠. 그래서 조금씩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 여기까지는 내가 어찌됐건 간에 클릭을 하건 장바구니를 담던 뭘 하건 내가 액션을 취한 상품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연관 상품의 노출 순위 있잖아. 연관 상품에 내가 클릭을 하지 않았던 제품의 노출 순위를 한번 볼게. 자, 일단은 요거는 마찬가지 테스트를 좀 해본 건데, 사용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사용자 B라는 사람이 있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동일한 상품을 클릭을 해요. 동일한 상품을 이제 클릭을 하면 어떻게 뜨냐면, 사용자 A도 마찬가지, 그리고 사용자 B도 이게 똑같은 게 떠.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여기 이제 키치니카라는 거를 클릭을 했어. 나도 이거를 클릭을 하고 영재도 이거를 클릭을 했어. 그 다음에 영재랑 나랑 폰을 켜고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검색을 해보면, 영재가 보는 페이지도, 영재도 아까 요거 클릭을 했으니까 그러면 제일 위에 뭐가 뜨지? 내가 클릭한 상품 요거. 나도 요게 떠. 그 다음에 이 밑에 연관 제품이지. 연관 제품. 연관 제품도 영재한테 똑같이 보여주고 나한테도 똑같이 보여줘. 이해했지? 일반 노출되는 연관된 제품을 내가 어찌됐건 간에 요거를 클릭을 했으면 영재도 요 화면, 나도 요 화면이라는 거야. 영재가 이거를 클릭을 하지 않고 밑에 다른 거를 클릭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 나도 이거를 클릭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요 제품이 아니라 또 유저들이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 다음으로 연관된 많이 반응을 보인 제품이 또 여기 뜰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뜨는 것조차 어차피 영재랑 나는 요거 하나씩만 딱 클릭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보여진다고. 사용자마다 똑같이 보여진다고. 근데 광고는 달라. 광고는 이제 입찰가랑 노출되는 이 롤링 방식에 의해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광고는 영재가 보는 광고랑 내가 보는 광고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방금 얘기해줬던 거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영재랑 나랑 키치니카를 클릭을 하지 않고 밑에 6위에 있는 이 오덕세라는 업체를 클릭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똑같이 뜨는 거야. 영재도 이렇게 뜨고 나도 이렇게 뜨고. 근데 광고 상품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뜬다고. 이해했죠? 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포유 노출 우선 순위 중에 장바구니랑 최신 구매랑 찐 클릭이 그 순위로 중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일반 영역 랭킹 지수로 순서가 구분된다 하셨는데, 그게 매일 일정치가 않고 순위가 매일 뒤바뀌는 경우에 그것도 바로 포유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포유도 바로바로 적용은 되는데, 네이버 쇼핑 랭킹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이렇게 크게 바뀌잖아. 근데 포유는 좀 더 자주 바뀌어. 거기다가 아까 전에 내가 얘기를 해줬지만 약간 롤링 방식이기 때문에 좀 더 자주 바뀌어. 저도 질문이 있어요. 광고는 계속 다르게 뜨잖아요, 사람마다.
제품의 입찰가가 높을수록 더 많이 뜨는 건지. 맞는데 이거는 서현 팀장이 그때 물어본 건데 그게 있어. 예를 들어 아리가 입찰가를 1,000원 걸었어. 그 다음에 유진이가 입찰가를 500원을 걸었어. 그러면 무조건 얘만 계속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노출되는 횟수의 비율을 더 많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네가 더 높다고 해서 네만 계속 보내주는 게 아니고 네 뭐 한 7번, 유진이 한 3번 이런 식으로 노출량을 더 많이 주는 거야. 영재랑 나랑 이제 나는 키치니카를 클릭을 하고 영재는 오덕새를 클릭을 했어. 그러면 노출되는 상품도 바뀌어. 나는 요거 뜨면 영재는 다른 제품 2개가 이렇게 떠. 이해했지? 그래서 사실 이 연관 제품의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순위에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 광고주분들도 그렇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그렇게까지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내가 어떤 키워드를 뭘 살려고 검색을 해서 몇 개 클릭을 하잖아. 클릭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나와서 새로 고치면 또 달라지고 나와서 새로 고치면 또 달라지고 또 사용자마다 나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를 클릭을 했을 때 이 키워드를 검색을 하고 요 제품을 클릭한 사람들을 네이버가 모으거든. 그럼 이 사람들의 그 다음 행동 패턴이 있을 거 아니야, 공통된.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요거를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요 제품을 좀 많이 보더라 하면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 다음 사람들은 요거를 많이 봤습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연관된 상품을 노출을 시켜주는 건데 이게 영재는 만약에 다른 상품을 보고 또 다른 제품을 보고 이러면 꼬인단 말이야.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서의 일반 순위는 굉장히 중요하잖아.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변화가 안 되고 거기는 무조건 고정이잖아. 내가 예를 들어 커피잔 검색을 해서 네이버 쇼핑 들어가면 무조건 1위에 있으면 그거는 계속 1위인 거야. 근데 포유에서의 이 연관 제품이 상위에 뜬다고 한들 그거는 특정 일부에 대한 상위 노출인 거지, 사람들이 또 이렇게 행동 패턴을 달리 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르게 뜨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의 상위 노출은 생각보다 중요하진 않아. 오히려 클릭을 많이 하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해했죠?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 모바일에서 2,100만원, 광고비는 780을 썼거든. 근데 포유 모바일 같은 경우에 매출 비중이 얼마지? 3,700만원. 이것도 2위지. 네이버 통합 검색 모바일 다음으로 광고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포유라고. 포유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외부 마케팅을 쭉 여러 가지를 해. GFA를 하든 이런 핫딜 마케팅을 하든 아까 파워 컨텐츠 광고를 하든 원래 그런 외부 마케팅은 일회성 광고로 끝이었단 말이야. 단발성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어때? 자연스럽게 포유가 리타겟팅 시켜주고 있어. 연결이 된다고, 여기로. 그래서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